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오늘은 내용 설명이 좀 많아요. 근데 뭐 별거는 아니지만 지난번 수업 때 했던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앞쪽에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내용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내용은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과정. 그래서 요 점을 찾는다. 먼저 이제 기본 개념으로 y에 0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 보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힌트가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대칭축이랑 서로 연결져서 문제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거 베이스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림 그리는 요령부터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게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데 2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요? 그때는 무조건 A부터 체크해서 그림이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림이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지면 이 가운데 축이 되는 이 선은 X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의 두 근이 되죠.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즉 y좌표가 이제 탁 0, 0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정확히 대칭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그 값이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설명을 갔어요. 그래서 쉬운 설명으로 가자면은 먼저 이게 돼요. 뭐가 되냐? 중학교식으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y에 0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면 사실 얘는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거죠. 하지만 y에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1과 3이 두 근인 식이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림이 어쨌든 이런 스타일 그림인데 x축하고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이 1,0이랑 3,0이 되는구나. 이것만 이제 먼저 깨달으시면 가운데 선은 어디예요? 1과 3의 딱 가운데. 그랬더니 잘 못 구해요. 솔직히 숫자가 좀 지저분해지면 못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과 3의 딱 가운데는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똑같아요. 헷갈리시면은 이쪽 길이를 뭐라고 놓을까? K라고 놓으면 이쪽도 길이가 똑같이 K면 얘는 중심이니까 뭐 M이라고 놓으면 M 더하기 K가 3인 거고 M 빼기 K가 1인 거잖아. 두 개를 더하면은 K가 사라지고 2M은 1 더하기 3이 떠서 2로 나눠버리면 이런 구조가 뜨죠. 그러니까 1과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런 걸 초딩들한테는 평균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평균이죠.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더한 평균 2로 나눈 요 값이 축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야 이건 외울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그냥 두 근의 합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두 근의 합은 4예요. 다른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두 근의 합 얘기는 근처도 못 갔어요. 솔직히 꺼내지도 못했는데 하필이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근과계수의 관계도 배우지 않은 신입생도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그냥 외워라. 외울 만큼 가치가 있다. 왜? 30문제를 풀다가 깨치는 일이 없다. 근데 외우고서 30문제를 풀면 개이득 이러고서 이제 편하게 푸니까 이런 건 솔직히 외워라. 저는 왜 암기를 거부하느라고 수학을 잘 안 했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 맞아요. 암기를 조금 잘 하시면 모든 과목이 그런데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약간은. 그리고 난 다음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외워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합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로 나눴죠.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나오겠죠. 문자로 바꿔도 똑같아요. y에 0이 들어갔다고 치면 2차 방정식이 되고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예요. 맞죠? 여기까지 다 배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란 말이야. 그럼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 2자가 이렇게 톡 달린 거야. 얘가 뭐다? 축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y좌표는 꼭지점의 y좌표는 안 외웁니까? 안 외워요. 그냥 대입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 직접 넣어요. 여기다 직접 넣고 그럼 금방 나와요. 그럼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외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습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꼭지점의 x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근하고 연관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꼭지점의 x좌표를 이제 외웠다는 거는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로직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제가 고급진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최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최대최소가 나왔죠. 솔직한 말로 최대최소는 지금까지 배운 방정식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잠깐 나온 2단화예요. 2단화 조금. 지금 우리 여러분들 그 교과 과정을 보세요. 1단원에서는 항등식 중심으로 시계 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방정식 중심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방정식에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2차 함수가 살짝 2차 방정식이랑 연관성 있는 걸로 나오더니만, 아니 뜬금없이 최대 최소를 거기다가 이제 들이댔죠. 그죠? 근데 최대 최소를 들이댄 이유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꼭지점이 탁 이렇게 접해버리는 경우는 교점이 하나야. 중근이야. x축하고 안 만나면 허근이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함수가 중요한 거거든. 얘가 얼만큼 방방 떴는지 붙었는지 내려갔는지가 중요하니까 이왕하는 거 그러면은 꼭지점에서 뭐가 발생하는지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하고 잠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던 흐름하고는 완전 별개고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오히려 관련이 많죠.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한번 볼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책에다 한 번쯤 적어놓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first, second, third. 뭘? 알아가는 순서가 이래요. 문제에서 대부분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first라고 적어놓은 a를 가지고 그림이 이거냐 이거냐 선택을 했어요. 맞죠? 두 번째 second을 가지고 대칭축을 선택을 했어요. A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B가 들어간 녀석을 갖고 대칭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까지 지금 섭렵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C는요, 이제 A와 B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서드는요, 이제 X에다가 2A분의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구체적으로 Y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그럼 이 C를 가지고 업다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상식적으로 C가 엄청나게 큰 값이 들어가면 당연히 Y가 커지죠. C에 마이너스 뭐 3000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Y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결정하는 게 이제 C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원에서는 최대 최소니까 이제 C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됐죠. 대목이. 이쪽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 어마무시하게 잘 풀려요. A를 알고 B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C까지 찾아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개념원리 책이 이거랑 이거는 숫자가 나오든가 먼저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에 해당하는 상수항이 죄다 무슨 뭐 K 더하기 1이니 아니면 뭐 A 플러스 5니 뭐 요 따위로 다 적어놨어요. 요걸 찾아가는 순서로 다 내놨어요. 뭐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던 2차 함수의 베이스는 최대 최소 베이스는 다 까먹으셔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풉니다. 중학교 때의 베이스는 다 까먹었다, 난 모른다. 그러면 얘가 어쨌든 꼭지점을 찾아낼 때 꼭지점을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꼭지점을 알아내는 방법은 먼저 A는 안변의 축은 외우세요라고 했어요. 축은 꼭지점의 x좌표야 마이너스 2a분의 b로 외우세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요, 직접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거 하나도 안 해도 구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y는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있다고 합시다. 먼저 2는 안변에 중학교 3학년 때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를 뭘로 채울지가 꼭지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지점이 P, Q면은 여기가 백이에요. 즉 뭐냐 하면 이건 이제 개념상 알아두셔야죠. 무슨 개념이냐? 이 덩어리가 0덩어리가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0덩어리? 덩어리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x에 p가 들어가면 남는 거는 이 p 빼기 p 제곱이 0이 되니까 q만 딱 남죠. 그래서 꼭지점이 p, q다. 이 덩어리 제곱식의 덩어리가 0이 되게끔 만든다. 그런데 여기 이자로 고정이 돼 있고 이 순서대로 갈게요. 축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축은 외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2하고 5가 등장하면 이것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로직이 있어요. 순서가. 외우는 요령은 간단해요. 1단계로 두근의 합에다가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5에다가 반대부를 다는 거, 이게 두근의 합이죠. 여기다가 2로 나눠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의 x좌표예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뭐냐? x에다 직접 4분의 마이너스 5를 넣어요. 16분의 25. 더럽죠. 더럽지만 완전 제곱식 하는 것보다는 훨 나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면 8분의 마이너스 25 더하기 16. 8분의 마이너스 9. 이게 꼭지점의 y좌표예요. 어떻게 한 거라고? x에다가 4분의 마이너스 5를 대입했다고. 이렇게 쓰면 이건 대학에서 쓰는 기호예요. 요식 덩어리에다가 요걸 넣어라. 이런 기호예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의 y좌표다. 그럼 얘를 과감히 이자는 안변에 이자 달고 x 더하기 4분의 5 이래야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5가 들어가면 얘가 딱 0덩어리가 되죠? 이렇게 만드시고 뒤에다가 요것만 톡 달아주시면 끝나요. 이건 외우세요. 근데 오늘은 이거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 돼서 최대 최소랑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 최소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라는 건요, 먼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최대와 최소는 컨셉부터 이해를 하시면 그래프에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는 당연히 a가 0이 아니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은 여기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데 이 찍혀 있는 점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낮게 내려오나, 이게 최대 최소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너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되고, 가장 낮은 곳까지 가면 너 어디까지 내려가니? 이렇게 돼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여기서 버스든 뭐 자가용을 타고 동대문에 물건을 사러 쇼핑을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쇼핑이 제일 편해요. 등산보다는 쇼핑이 편한 것 같아요. 자정에 도착했어요, 0시에. 그랬더니 여기가 5라고 칩시다. 5층에 도착했대요. 밤 12시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물 5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5층에 무슨 뭐 액세서리 코너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두타 가시면 그래요. 4층이었나 5층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 오니까는 새벽 2시에요. 막 쇼핑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만은 새벽 3시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의 위치는 지하 3층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건을 다 차에다 싣고 이제 올라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남아갖고 둘러봐야지 하고 갔더니 뭐 시간이 나오겠죠. 이미 결정이 다 돼버려가지고 쓰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대충 쓸게요.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가 2시면은 3시고 여기는 4시. 그럼 여기가 3시 6만큼 진행했으니까 여기서 6만큼 진행하면은 0에서 3시까지 3 진행했죠. 여기서 3 진행하면 6시에는 뭐 5층까지 갔겠죠. 6시에는 다시 또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지하 몇 층까지 가본 거죠? 마이너스 3까지 가본 거죠? 제일 높은 곳은 전체 시간 지금 0부터 6시까지만 왔다 갔다 한 걸로 치면 제일 높은 곳은 5층까지 간 거죠. 근데 시간을 바꿔서 너 0시부터 4시까지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저 돌아다니는데요. 그래? 그럼 0시부터 4시까지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게 몇 층이야? 지하 3층이요. 맞죠? 그럼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건 몇 층이야?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CCTV를 돌리죠. 0시부터 4시까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무섭다. 하여튼 약간 중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중국을 디스하는 거 맞아요. 네. 어쨌든 0부터 이렇게 되겠죠. 0시는 5만큼 갔다가 내려갔다가 4시가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건 너 몇 시야? 네. 자정이요. 몇 층? 5층이요.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X 범위가 생기면 이래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컨셉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낮게 내려오는가를 따지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가 3시인데 여기는 1시간밖에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가고, 여기는 몇 시간이나 차이가 나냐면은 무려 3시간만큼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죠. 더 많이 축에서부터 벌어지면 더 당연히 멀리 도망가요. 높게 가요. 그게 2차 함수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번 단원이 되게 쉬워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개념원리 문제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 뭐 그림도 많고 설명도 많고 뭐 꼭지점이 뭐고 뭐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싸가지 없이 쉽게 해버렸는데 다 버리세요. 싹 다 버리고 173번으로 바로 갈게요. 143쪽에 173번. 뭐 버리라는 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73번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순서, 꼭지점을 찍는 방법,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현해내는 아이디어까지 갈게요. 자, 갑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여기 한 번 더 나오지만 이제 노 베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먼저 문제가 여러 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4개를 한꺼번에 풀게요. 한꺼번에 한 대목 한 대목 연습해 가면서 연달아 전부 다 풀어볼게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다. 저는 지금 칠판에다가 범위를 안 썼습니다. 그죠? 네. 여기는 쇼핑을 0시부터 4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왔잖아요. 제가 일단은 안 썼어요. 안 쓰고 여러분들이 그림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먼저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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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왜? 이 앞에 숫자 보고 그리는 거야. x제곱의 개수를 보고 먼저 그리는 거야. 나 아까 그랬지 조금 전에. 어떻게? 요거부터 first, second, third 요 순서대로 찾아나간다고 그랬잖아. 그 순서대로 그럼 푸는 거야. 그 순서대로 그려보는 거야. 두 번째 뭘 그려? 축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봐봐. 중학교 베이스라고 본다면은 제곱으로 식이 딱 예쁘게 나왔어. 처음이니까. 요 점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1,3. 얘도 이 점이 나왔다고. 1,3. 얘는 안 나왔어. 얘는 안 나왔어. 여러분들 이제 구하실 건데. 어떻게 구한다고? 축부터 구한다고. 축부터 구한다고. 자, 이제 축 구하겠습니다. 축을 구하는 방법은 두분의 합 2예요. 반으로 잘라 2분의 2, 1이에요. 얘는 두분의 합 1이에요. 반 자르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한다. 구하는 방법이.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두분의 합, 그 다음에 2로 잘라. 이 과정으로 축을 꼭지점의 x좌표를 완전 제곱식 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x에다 이 값을 넣어요. x에다 1을 넣었을 때 얼마야? 그러면 계산을 하셔야죠. 1을 집어넣으면 그냥 개수의 합이죠.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마3이.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또 2분의 1을 넣어야 되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4 이렇게 나오네요. 굳이 쓰자면 y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를 직접 대입해서 구한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식에다 넣어서 f라고 편의상 썼어요. 직접 넣어서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한다. 그럼 꼭지점이 다 나왔어요. 꼭지점이 다 나왔다면 1단계로 너는 어디까지 올라가니? 알 수가 없어. 몰라요. 네. 끝도 없이 가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려가는 건 넌 어디까지 내려가 봤니? 저요 3층까지 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는 높낮이는 y의 값이에요. 그죠? y의 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가 보통 미니멈 이렇게 씁니다. 최소는 3. 범위가 없을 때는 얘는 똑같이 미니멈 3이에요. 3까지 내려가.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니 최대가 마3이에요. 마이너스 3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해게게게 하죠. 얘는 좀 더 갔네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4까지 올라갔어요. 됐죠? 이렇게 이제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가 이제 기출문제스럽게 이제 변합니다. 범위가 나왔다. 범위가 나오면 답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제 칼라 볼펜 있으신 분은 칼라 볼펜을 살짝 준비해 주시고 이 그림들을 이제 다 그리셨죠? 별거 아닌데 이제 한 번만 요령을 삼아 놓으시면 아마 저한테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왜? 아니 세 개는 몽땅 다 양쪽 값을 다 넣으래. 다
넣어서 일일이 다 계산하라고 해놨는데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중3 때 스스로 다 넣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한 번도 이게 중3 때 나오나요? 저 때는 중3 때 배웠어요. 그래서 다 넣는 게 너무 싫어. 하나만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좀 엉터리 같은 그림이지만 x가 0부터 1입니다. 근데 여기는 축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가 0부터 1이라는 얘기는 0은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야. 그럼 0은 이 옆에 있겠지. 그 다음에 1은 또 이쪽 옆에 있겠지. 그래서 선을 저렇게 두 개를 그어주고 여러분들이 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저 빨간 범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메모를 하자면 no x, no y, no 그래프. x가 없으면 y가 없어요. 그래프도 없고요. 저는 노쌤이고요. 노잼 아니고요. 노쌤, 노잼. 노잼 아니에요. 노쌤입니다. 뭐 그런 대도 않는 어그로를 막 깔아요. 하여튼 그래서 x가 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테크닉인 거야. 이 색깔로 칠하는 게. 그래서 여기 축이 항상 중요하지. 축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었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0부터 출발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대충 이렇게 0, 1 긋고 빨간색 상위 선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연달아서 다 그려볼게요. 한 번씩은 쫙 연습을 해야 편하니까. 이번에는 축이 1이에요. 그러면 1은 어때? 요 범위 밑에다 1 쓰세요. 1은 요 사이에 들었죠? 들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왜 좋냐? 요걸 항상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르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한 칸밖에 안 갔어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조금 가고요. 1을 기준으로 왼쪽은 두 칸 갔죠? 많이 갔죠? 좀 많이, 요 간격보다 좀 넓게 좀 많이 가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그림이 요로 따위로 그려져요. 여기가 더 높게 그려져요. 여기는 좀 낮게 그려져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그린 요 그림의 칼라 볼펜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얘는 1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 그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축을 기준으로 축이 1이에요. 범위 안에 없어요. 1을 기준으로 2는 오른쪽이에요.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림이 요만큼만 그려져요. 요만큼만 칼라로 칠하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는 그림은 중학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아도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일어나나, 어떻게 얘가 에스펙트가 생기나,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2분의 1이에요. 범위 안에 들었네?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서 3까지 가는 간격은 조금 크다, 그죠? 2분의 5. 2분의 5만큼 갔어요. 3이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근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간격은 2분의 3이죠? 네, 2분의 3이에요. 그죠? 벌어진 게 2분의 3. 여기는 2분의 5만큼 갔는데 이쪽으로는 2분의 3만 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톡 가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영상을 찍으니까 놓치시거나 까먹으신 부분은 영상 초입에 있으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조지기, 2차 함수의 꼭지점 씹어먹기 뭐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범위가 생긴 경우는 그림이 최대 최소의 핵심은 높낮이, 얼만큼 높이 가고 얼만큼 밑으로 내려가니를 찾아내는 건데, x가 이런 범위를 가지면 빨간 그림만 이펙티브 하니까, 빨간 그림들만 유효하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거는 얘는 뭐예요? 여기죠? 누구예요? 지금 그림이 살아있는 게 0에서 1이니까 1을 집어넣은 게 가장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야? 7. 아, 여기 7이구나. 이번엔 맥스가 7인 거죠. 최소는요, 0부터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꼭지점은 범위에 없어요. 빨간 거 그림 중에서 찾는 거야. 빨간 그림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거, 가장 낮게 내려온 걸 찾는 거니까, 가장 낮게 내려오는 거는 이제 0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에요. 4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4랑 7이에요. 첫 번째 문제. 가장 높이 올라간 건 y 좌표가 7. 어떻게 구했어? x에다가 누굴 넣었어?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어. 즉, 이 점은 1,7이야. 그럼 이 점은 0,4야. 그래서 4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일 높이 올라간 건 7, 가장 낮게 내려오는 건 4. 꼭지점은 exception. 없어요. 꼭지점은 예외예요. 범위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 그림 중에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달라졌죠. 왜냐하면 빨간 그림 중에는 가장 많이 내려온 게 꼭지점이야. 그치? 얘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시다바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뭐 네가 가라 하와. 얘는 이제 가는 거야. 얘는 소용이 없어. 최대 최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만큼까지 높이 갔니? 얘는 거긴 찌질이고 얼만큼까지 내려갔니? 얘도 끼지도 못해. 무조건 가장 높이 올라간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누구를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가장 높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는 거야. 얼마냐? 15인가요? 우와, 15까지 올랐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5죠. 그럼 가장 낮게 내려간 거는 얘는 쓰잘데기 없는 애고, 꼭지점에서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었으니까 꼭지점이 들어있는 경우에 1을 집어넣으면 3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는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식으로 외우실 분은, 좀 이따 공식으로 외우실 분은 또 공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공식으로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학생들이 들으면 까먹고 그래서 그림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식을 정리하더라고. 자, 이번에는 어때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2 때려 넣고 3 때려 넣는 게 끝이겠죠? 2를 때려 넣으면 가장 높이 올라가네요. 2 여기다 대입하시면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그러네요. 마이너스 5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3을 때려 넣으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겠죠? 3 넣으시면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가네요. 이게 최소가 됩니다. 꼭지점은 범위 안에 또 없습니다. 최대 최소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마지막은 최대가 꼭지점이 들어 있습니다. 4까지 올라가요. 최소는 얘는 쓰잘데기 없는 점이고요. 최소는 3을 집어넣은 것까지가 최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x에다 3을 넣으시면 이게 얼마야? 오씨,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까지 떨어지네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최대 최소가 전부 나옵니다. 자, 공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범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x는 실수인 거죠. 그래프 전체. 그냥 꼭지점에서 최대나 또는 최소가 생겨요.
범위가 있는 경우, 지금 막 공부한 경우입니다. 범위가 있다. 제한된 범위죠. x의 범위가 있는 거죠. x의 범위가 제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축이죠, 축.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꼭지점 값이 최대 치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치 이런 경우예요.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림이 이만큼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최대가 된 경우죠. 이 경우는. 그리고 최소는 어디서 발생해요? 축이랑 더 먼 곳에서 발생해요. 여기 짧죠. 그죠?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꼭지점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맥스나 미니멈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꼭지점에서 더 먼 곳에서 반대값이 생겨요. 공식으로 외우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해보니까 별로 비추해요. 멘탈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저렇게 그림 범위를 그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빨라요. 뭐 제가 저기 그림에다 뭐 X축을 그렸어요. 뭐 아니면 뭐 Y축을 그렸어요. 그럼 전혀 정확하게도 안 해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없는 경우는 어떠냐? 그냥 범위 양 끝값 양 끝값이 맥스랑 미니멈이 돼버려요. 누가 맥스고 누가 미니멈이냐 하는 거는 그때 달라요. 그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죠. 일단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네요. 생각보다 역시 여러분들은 홍고고고 그래서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좀? 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좀 당연히 힘들어. 생각해봐. 중3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거를 지금 내가 1시간에 끝내는데 쉽지 않은 학생도 많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있잖아. 나 오늘 수업하는데 중3 걸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건 외워,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시키는 대로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답을 엄청 빨리 내는 거야. 왜 너 취미가 뭐냐?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저 슈팅 게임을 좋아합니다. 여학생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치를 파악하는 뭐 이런 걸 좀 잘하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상시에 뭐랄까 이런 그래프에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약한 사람이 있고 한데, 점의 위치를 계산을 할 때는 화살표가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Y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Y값이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비교를 하면 이 점을 1번, 이 점을 2번이라고 놓으면 1번과 2번을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1번에서 내가 2번으로 갔다. X도 커졌고요. Y도 커진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잘 이해하시면 고3 때 문제를 잘 풀어요. 제가 오늘 고3 작년 3월 모의고사를 잠깐 훑어봤는데 역시나 고등수학 상하가 특히 3 알파랑 베타랑 이게 나왔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고3 그러니까 나오니까 고등상하가 뭐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잖아요. 수원수투에 다 녹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이면 1월이 마지막 끝나잖아요. 2월달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이제 3월, 여러분들 다행히 계약이 늦어요. 3월 10일이라 늦는데
어, 3월 10일 홍보만 3월 10일이고 다른 데들은 또 달라요. 그러면은 중간고사도 늦게 보나요? 늦게 안 볼 것 같아요. 늦게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에 봐야 돼요. 그거는 내가 글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이 3월 10일에 개강을 하는데 개강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고등상 공부를 좀 바짝 해두시면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왜? 처음에 60점에서 70점 맞은 학생이면은 1학년이 마칠 때쯤 방향성만 잘 잡고 꾸준하게만 하시면 끝날 때 등급이 2등급 앞쪽이나 1등급 받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근데 처음 시험에서 요거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다. 50, 40 이렇게 나와서 좌절한다. 그 다음 시험까지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셔서 100점을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방학에 털립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꽤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50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 100점 맞는 학생. 학기별로 한 반에 홍보 반에 2명씩은 제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해요. 얼굴이 우울해요. 생각해봐. 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선배랑 재작년 선배 중에 홍주중일 거야. 홍주중 전교 1등이야. 우리 학원에 왔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봤어. 수학시험 본 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 만났다니까. 여기 하천에서 날 못 알아봐. 나는 물론 못 알아봐갖고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갔지. 근데 이 학생이 왜 못 알아봤는지 알아? 딱 흉내면 진짜 뻥쳐. 이거를 노브랜드 앞에서부터 홍구 앞에까지 내가 한 4-5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2시간 반을 멍 때리면서 계속 떠들면서 얘기해. 왜? 망쳐서 멘탈이 날라갔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하루에 2개씩 먹더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녁에. 야, 너 괜찮니? 그럼 먹고서 졸아. 내가 밤 11시부터 11시 30분이나 거의 12시 직전까지 개인 수업도 막 해줬거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면 질문하고 받고 등치 이만한 남자인데 이걸 먹고 졸아. 너 몸 괜찮아? 선생님 저 솔직히 갑상선 항진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진증이 뭐냐, 나도 있었는데 손톱도 빨리 자라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근육도 막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너무 활동이 너무 많은 거야 몸이. 갑상선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당연히 활동량이 많으니까 지치지. 중간에 퍽 쓰러져서 자.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도 안 쪄. 되게 나는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한 5kg 빠졌다가 다시 더 찐 거예요. 큰 거고. 버티더라고. 그래도 저 해야 돼. 입술 다 터지고. 그래도 임종서 만들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험에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건 그거고. 점 찍는 요령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을 찍으실 때, 자, 이제 그럼 문제를 한번 진짜로 내가 시키는 대로 뭐 어떻게? 자, 다시 정리할게. 어떻게? 요거를 딱 나왔다. 뭐부터 본다? A부터. 이거 결정. B를 이용해서 뭐 한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축 세우기. 여기까지만 하세요. 일단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는 얼만큼 내려갔니, 얼만큼 올라갔니,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야. 문제에서 줘요. 해볼게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나 안 지우고 진짜 이대로 내가 구라를 친 건 아니잖아. 먼저 필수 7번부터 3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25.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야, 다행이다. 책에 그림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그려야 되는데 책에 그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셔야죠. 이렇게 그리셔야죠. 저 1단계 한 거예요. 여기 1단계 한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금방 나와요. 영문도 모르고 하다 보니 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나왔지? 이러기도 해요. 어떤 학생은. 두 번째 단계 뭐였어요? 축이 뭐야? x는 두근의 합 6이에요. 반 잘라 3이에요. 축 두근의 합. 야, 얘는 두근의 합 구하기가 좀 그렇다. 숫자가. 그런데 잘 봐. 이거지 두근의 합이. 분모에다 2 달라 그랬잖아 아까. 이거 약분. 마이너스 2야 축이. 뭐 이런 계산 정도는 하죠. 예. 마이너스 2가 축이에요.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x에다 3 집어넣고 구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안 해요. 3, 3은 9, 3, 27 빼기 54 더하기 25. x에다 마이너스 2 넣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5. 7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7까지 올라가요. 얘는 살짝 컨닝을 하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요. 이게 마이너스 2입니다. 나 완전 제곱식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좌표축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렸어 대충. 필수 8번. 아니 8번에 1번을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얘기했던 8번에 1번 있잖아. 얘를 지금 아니 이거는 이제 좀 쪽팔리지만 싫어하니까 내가 기억하니까 얘기할게. 학생한테는 좀 쪽팔리겠지만 고대 기계공학과 들어간 이원경 학생이라고 있어요. 홍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갔는데요. 아주 멋있게 이 학생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 여러분들도 책에 적어놔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이거를 그냥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따내는 꼭지점인데 왜 다른 점들이랑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그 학생이 그냥 놓고서는 안 풀려요. 그거 갖고 왔어. 진짜 뻥이에요. 갖고 왔어. 아니 충분히 다 그래. 나도 중3 때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렇게 풀다가 유레카 이게 아니었어. 미안해. 널 무시해서 널 꼭지점답게 대접해줄게. 이렇게 했지. 지금 푼 대로 할게. 원칙을 지켜서 풀리나 안 풀리나 봐야 되니까. 처음에 뭐부터 본다고?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축을 딱 그리면 마이너스 1, 빼기. 물론 중학교 때 조금 공부 좀 했다 하는 학생들은 베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한 칼에 이렇게 풀어. 한 칼에. 이게 꼭지점이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면 PQ가 한 칼에 나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좋아요 멋있어요 하는데 본인이 생각은 못한 애가 절반이야. 그래서 이것도 좋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지금 말한 원칙대로 해볼게. 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요거 하고 그 다음 요거 넘어가라고. 축부터 하라고. 그럼 축 보자. 두근의 합 분모에다 2 달아. 이 값이 마이너스 1. P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잖아. 두근의 합 분모에다 2 달아. 그럼 P는 4야. P가 4구나. 그럼 Q는요. 이제는 대입해도 되지. 이제는 그리고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게 푸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은 처음 연습이니까 원칙대로. 그럼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칙대로 가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여기 숫자가 예뻐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딱 긋고 두 번째 단계 뭐? 축 두분의 합 2인데 반을 자르면 1.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읽어봤더니 최대값이 4 이렇게 써있어요. 제일 높이 곰 솟아라 어디까지 솟았니? 4까지 갔네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하나도 안 썼고 축이 나오는 바람에 꼭지점 가장 높이 올라간 게 4까지 올라갔다 라는 정보로 여기다 넣으시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나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k가 나와버려요. 됐나요? 알간? 네. 1학년 2학기 하시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도 나오는데 맨날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 알간. 네. 이렇게 됩니다. 화학기호에도 나오죠. 알긴족, 알간족,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175를 해드려야 돼. 한번 175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확인 체크 밑에 175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175번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175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값에다 밑줄 최대값이 3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에서 혼돈 하시더라고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혼돈하는데 혼돈하지 마시고 최대값이 3이라는 거에 밑줄 그시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일단 그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A인데 어떻게 그려요? 아니 여기가 A여도 최대가 3이 나오려면 이런 스타일 그림밖에 안 되잖아. 그런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 축이 문자이긴 하지만 비록 그래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두분의 합 a분의 마이너스 2인데 반을 잘라 a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생짜로 문자가 막 달렸는데 저게 풀리나요? 아니 풀리니까 했겠죠. 원칙대로 지켜서 이 점을 넣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게요. 호정학생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입니다. A는 음수입니다. A 자체가 이제 0보다 작다는 게 내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대입하고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1을 X에 넣어요. 그러면 3이 나온대요. A분의 A제곱인데 약분되고 1이죠. A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A 더하기 4. 뭐 이렇게 주면 1. 한 번 더 정리하면 A분의 마이너스 1 2A 더하기 1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뭐 이런 게 뭐 다 있어요. 괜찮아요. 2차 함수니까 A가 0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부 다 A를 곱해버려요. 오! 이야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정답 A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은 버려요.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림, 축, 그리고 꼭지점을 표현하자.
제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버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범위가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구체적인 연습은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 지났네? 내가 영상 준비하다가 좀 늦게 한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 끊고 범위가 있는 거는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RPM의 대표 문제랑 이런 걸 조금 더 뒷부분에는 조금 풀어드리는 걸로 남은 영상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까지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우리 합시다. 안녕.